미국이 중국 등 위안화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격적으로 말입니다. 퍼센트도 0.38%나 됩니다. 평가 절하를 했다 이 말은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무슨 말이냐. 1달러 갖고 위안화를 바꿀 때 말입니다. 옛날에는 1달러 가지고 위안화 바꾸면 6달러밖에 못 바꿨는데 바꾸면 평가 절하를 하면 1달러 갖고 7달러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6달러짜리 제품밖에 못 샀는데 1달러 가지고 이제는 7달러짜리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돈의 어떤 값어치가 강달러가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고요. 약달러가 되면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0.38%지만 이 0.38%도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 여기에서 0.38%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개인의 0.38%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야 뭐 100원에 0.38%, 만원에 0.38%, 1억에 뭐 0.38%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경에 0.38%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 전쟁의 단초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월 21일에 위안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달러당 6.8606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 주면 6.8 위안을 준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제부로 보면 1달러 주면 7.12 위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비싼 제품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위안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출이 잘 되죠. 미국으로의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쓰니까 계속 달러 1달러에다가 옛날에는 6달러짜리 샀는데 이제 7달러짜리 산다. 그러면 수출은 잘 되고 미국 상품이 들어왔을 때는 더 많은 위안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수입은 더 많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달러냐 강달러냐 약위안이나 강위안이나 따라 굉장히 틀려져요. 우리가 환율이 지금 달러당 1230 한 4원 5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200 1300원으로 올라갈 때 우리 수출 잘 됩니다.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1달러 때 1100원짜리 상품을 사다가 이게 위안화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얘는 1200원짜리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어요.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고 이런 역할을 지금 중국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이 잘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얘들 봐. 까불고 있어. 미국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 계속 약위안으로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출을 계속 늘리는 거야. 수입은 막으면서.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새끼들 봐라. 죄송합니다. 욕이 나왔네. 뭐 무역 적자 좀 해결 좀 하자고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위안화를 낮춰? 그래서 미국 제품의 수입을 줄여? 안 돼. 그러면 나도 달러를 할래. 이게 환율 전쟁입니다. 이게 나도 달러 자체를 약달러로 만들래.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대한민국 같은 그런 신흥국들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신흥국 중에 상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약달러, 약위안 이렇게 환율 전쟁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왜 힘들어지냐고요? 이들이 돈을 낮추면 낮출수록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 하락이 되면 뭐
대한민국의 원화도 마찬가지고, 예, 뭐 태국은 바트인가요? 예, 신흥국의 바트도 마찬가지고 다 줄줄이 폭락이 될 수가 있어요. 줄줄이 폭락되면 다 수출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수출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나빠지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동화 가치 하락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위안화가 저렇게 낮추면 우리 수출 경쟁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 참 어떻게 생각하면 치졸하기도 들고 대국이란 말을 과연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기 살기에 바쁘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중국은요. 예. 뭐 민주화라는 말은 중국한테 통하지가 않았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면 봐요. 생산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증산을 하죠. 공장을 놀리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물량공세로 전 세계에다 막 팔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량공세로. 여기에다가 약위안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상품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죠. 가격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전 세계 더 팔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진 겁니다. 벌써 중국은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거 아니에요. 공장을 놀리지 말고 더 생산해라. 정부 보조금 주겠다. 이런 컨셉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환율을 조작하죠. 사실은 이게 조작인데 우리는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지만요. 중국은 고정환율제 플러스 변동환율제 두 개를 겸비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환율을 가지고 또 수출을 올리고 이러면 이래저래 엎친 데 덮친 격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환율 전쟁이 앞으로 계속 갈 거냐? 그러면 한국이 그만큼 더 어려워질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 미국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거기에다가 홍콩 보안법 때문에 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올 11월에는 트럼프의 재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예, 중국은 위안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게 환율 전쟁이고 그 전쟁의 희생양은 결국은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사실 중국은요. 이게 1달러당 7위안대 이게 이제 1달러당 7위안인데요. 이게 포치라고 해요. 포치. 그러니까 부셔버리다 할 때 파자에다가 치는 7자예요. 그러니까 7위안이 깨졌다는 의미의 포치인데 포치라는 단어 자체가 중국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수출을 강화시키는 환율이 좀 더 절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포치만 되면 7위안이 넘으면 중국은 만세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은 환율 조작국이다 해서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짤 때예요. 그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짜지 않으면요. 정확히 짜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무서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환율 전쟁에 우리가 희생양이 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